최근 K리그의 4위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번 상주와 대구 경기 4위 자리를 놓고 벼리는 이 두 팀의 대결 한번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양 팀의 순위, 대구는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 에드가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홈에서의 2연승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어떤 경기력,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상주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에게 대패를 당했어요. 좀 페이스가 올라가나 싶은 이런 상황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결정을 한 상황에서 대패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 패배의 여파가 여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 양 팀의 주요 선수부터 한 명씩 찍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주는 지금 윤빛가람, 박용지, 김민우, 김민혁, 윤보상 이렇게 5선수를 꼽아봤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지금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곧 전역을 하게 될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있는 동안에는 상주가 승점 한 점이라도 더 쌓아놔야 된다. 이 선수가 정말 상주 공격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박용지 선수, 팀 내 최다 득점, 2경기 전에 이 선수가 득점을 성공을 했었다. 이 선수의 득점 여부도 꽤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 김민우 선수, 이 선수가 측면에서의 공수가담이 꽤 괜찮은 선수예요. 이 선수도 윤빛가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혁 선수, 성남에서 이번에 상주로 전입한 선수인데 지난 울산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용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선수예요. 미드필드 진에서의 이 선수의 활약도 나름대로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자, 윤보상 골키퍼 21게임 27실점이지만 이 선수의 선방 능력 좋아요. 이 선수의 선방 능력 무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이제 대구로 넘어가서 대구는 세징야, 조현우, 에드가, 여기에 김대원 선수를 다시 제가 복귀시켜봤고 정태욱 선수를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완델선과 함께 외국인 선수 중에서 정말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2골 1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조현우 선수의 이 선방 능력 더 이상 언급을 따로 안 해도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드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도 제공권을 앞세워서, 아니라면은 이 뒤로 살짝 빠져서 다른 선수에게 이렇게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역할도 꽤 괜찮았었고, 김대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도 면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 선수의 득점이 꽤 반가울 수밖에 없는 대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태욱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상주의 경우에는 지금 윤빛가람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에 최근 홈에서 6경기 4승 1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 4승 중에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에게 2대0 승리를 거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이때의 대구와 지금의 대구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긴 한데 아무튼 홈 경기 성적이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자, 대신에 이번 경기에서 권한규 선수, 수비수 권한규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되고, 박용지 선수의 득점력은 괜찮아요. 근데 이 선수의 파트너가 좀 없다는 거, 솔직히 다른 선수를 꼽기가 좀 그래요. 예전에 시즌 초반에는 송시우 선수가 스피드를 앞세워서 좀 득점을 잘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선수가 거의 김대원 선수랑 비슷해요. 정말 득점이 안 터져요. 뭐 측면에서의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지 선수와 똑같이 이렇게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좀 나타나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주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 수비에서의 이 제공권이 너무나도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장신 선수, 에드가나 정태욱 선수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이 제공권에서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 솔직히 이거 좀 기대하기가 힘들긴 한데 이걸 어떻게 잘 대비를 하느냐가 상주의 이번 경기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가
대구가 에드가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대체스터 시티 그리고 그 역습 위협적인 공격 한 방이 제대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대구의 역습 공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김대원 선수가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약간 좀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말 나름 정돈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주 상대로도 나름대로 좀 승리를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5경기에서 4득점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대구의 페이스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에 불과하긴 한데 그래도 원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고, 그리고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가 묶였을 때 제 3의 인물, 솔직히 김대원 선수가 득점이 터진 것도 세징야 선수의 그 돌파를 하다가 측면 쪽에 있는 김대원 선수의 빈 공간으로 이렇게 패스를 해서 김대원 선수가 득점을 한 것이지 김대원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가 묶였을 때 이 제3의 선수,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갈 선수가 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 역시나 한 명씩 선택을 해보자면, 자, 상주는 역시 윤빛가람 선수를, 그리고 대구에서는 에드가 선수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윤빛가람 선수 26게임 출전해서 8골 4도움, 그리고 공격 연계와 프리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특히나 상주 공격력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지난 울산전을 통해서 정말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상주 분위기 쇄신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고, 자, 에드가 선수의 경우에는 13게임에서 지금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공권이나 연계 과정 정말 좋고 세징야 선수와의 이 호흡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상주와의 경기에서는 이 제공권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주의 수비를 흔들 키플레이어로서 정말 손색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상대 전적 안 따져볼 수가 없죠. 현재 10경기 2승 3무 4패로 대구가 우세합니다. 근데 홈에서, 상주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나름 박빙이에요. 특히나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이 전적이 나름대로 좀 중요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경기 전개, 지난 제주와 울산 경기, 제주와 서울 경기에서 제가 한번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전개, 상주가 이번에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난 울산 경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특히나 대구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특히나 좀 조심스럽게 수비를 좀 많이 둬서 경기를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는 에드가를 활용한, 여기에 정태욱 선수까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올려서 공중볼을 좀 경합시켜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의 측면이나 아니라면은 윤빛가람 선수의 패스, 이걸 토대로 좀 득점을 노릴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어쨌든 상주도 4위권 자리를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대구의 이런 공세를 막으면서 이렇게 김민우와 윤빛가람, 박용지 선수를 충분히 사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주가 득점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상주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은 완전 내려앉을 거예요. 후반전에 특히. 그런 상황에서 대구가 몰아붙이다가 그냥 뭐 지쳐서 패배하거나 무승부 거두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반면에 전반전에 대구가 선제골을 넣으면은 상주의 수비가 확 무너질 것 같아요. 뭐 2골, 3골 이렇게 또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의 승리 가능성이 정말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면 역시나 양 팀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에요. 조현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윤보상 골키퍼도 어쨌든 선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양 팀의 선방력에 따라서 승패가 좀 좌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대구에게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대구가 어쨌든 지금 현재 페이스가 너무 좋고, 특히나 상주의 가장 안 좋은 점, 제공권, 그것을 정말 경합을 많이 시켜가지고 득점에 성공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저는 대구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이번 주말 경기 해외 축구 K리그 정말 잘 즐기시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